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분은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박클럽 리딩에 집중을 하고 유튜브 촬영은 옆에 있는 박 팀장이 저 대신 영상 촬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말 즉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영상 촬영은 총체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제가 엄선하여 추천한 종목을 대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박 팀장님, 우리 대방들에게 혹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대박님들 반갑습니다.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약사님께서 엄선 추천한 종목과 중요한 사항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영상 촬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박남 박약사 채널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박남 박약사 구독자 여러분들, 대박클럽 회원 여러분들, 10월 23일 목요일 또 박약사님 대리해서 시장 브리핑, 그리고 어떤 종목도 어떤 섹터를 사야 할지 이런 것들 한번 오늘 또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요즘 참 시장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동안은 뭐 반도체다, 로봇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 섹터만 갔다면은 요즘 들어서는 섹터별로 지금 계속 변화하는, 수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좀 요런 맥락으로 먼저 첫 마디를 띄고 시작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정부에서 이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펼쳤어요. 일단은 뭐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지를 뭐 서울과 경기도 12곳고 해가지고 다 묶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과 주요 경기도 지역에 부동산 전화하면은 전화 뭐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매물만 쌓이고 있고 뭐 찾는 사람도 없고 또 파는 사람도 관망한다면서 지금 뭐 나오질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동산 자금이 거의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규모가 이경인데 뭐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한 500조 되는 그 대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홀로 가고 있다,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올라야 되는데 요게 조금 조정받으면서 또 오늘 뭐 양자 컴퓨터, 뭐 전력주, 특히 조선주 저번에 강조했을 때 요런 쪽으로 다시 한번 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섹터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자율주행도 뜨고 있고, 뭐 테슬라라든지 트럼프 이런 어떤 주가 움직임이라든 행보에 따라서 국내 시장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첫 번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요즘 저희가 이제 워낙에 이제 글로벌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 이슈들을 좀 체크하면서 한번 넘어간 뭐 시간을 좀 가질게요. 먼저 오늘 요 금통위 우리 발표가 났죠, 요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대박난 박약사 매크로팀에서 동결 예상 분석을 했어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지금 환율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즉 경기 과열을 방지하고자 한국은행에서 일단은 10월 기준금리 동결을 했다. 뭐 어느 정도 좀 예상된 패턴이었다. 이런 부분을 좀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의 9월 기존 주택 판매가 이루어진 이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뭐 주택이랑 뭐 어떤 주식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미국이 아무래도 금융 강국이어서 상당수가 어떤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돈이 몰려 있지만서도 요 주택 시장, 여기에 미국 GDP의 15% 정도를
관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우리나라 GDP가 30배니까 사실 미국 주택 규모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 사이즈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 주택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졌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경제, 미국 시장에도 아무래도 좋은 거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 왜? 주택 판매에 좋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연준에서 그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적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에서도 경제가 잘 돌아가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게 판매가 좀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아야지, 너무 경제가 좀 침체된 데 가서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려야겠다 해서 미국 연준에서 좀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과 자금이 풀리게 되고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요런 관점으로 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일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일명 CPI 발표가 있고, 뭐 주택매매 요 미국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런 지표가 좋게 나오면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 지표를 볼 때 여러분들 무조건 잘 나왔네 못 나왔네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좀 다각면도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이게 좋게 나오면 안 돼요. 미국의 연준이나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 어떤 기관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요 미국 CPI가 좋게 나왔다, 물가 지수가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나왔다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할 요인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금리를 하지 않으면은 시중에 자금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니다. 금리를 인하해야 기본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오히려 물가가 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야지 오히려 우리한테 좀 좋을 수 있는 영향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맥락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일왕이라든지 어떤 총리를 신임 총리를 접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고 옆 나라 일본이랑 뭔 상관이 할 수 있는데, 일본과 트럼프와의 어떤 무역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조금 일본에 완화가 되고 어떤 부분은 완화가 안 되더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력이 있겠다, 이런 걸 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한번 이 트럼프가 일본 총리와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가 오갈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월요일날 삼성전자가 HBM4 일명 반도체의 핵심으로 할 수 있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여기서 이제 처음 공개를 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거든요. 엔비디아에다가 납품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얼마나 지금 성능이 좋은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성이 부각돼서 반도체나 소부장주 그리고 AI 관련주의 어떤 판도를 가릴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월요일에 FICC 파생시장 조기 개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국 달러라든지 국채 선물, 달러 선물, 국채 선물이 8시 45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9시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때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코스닥 150 위클리 옵션이 처음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닥 150에 월물 옵션만 있었는데 위클리 옵션이 상장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옵션이 일주일에 옵션 만기일이 2번씩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원래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옵션 만기일이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은 변동성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시장을 앞으로 좀 조심스럽게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어떤 두바이에서 뷰티 전시회가 있는데 이게 좀 화장품주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된다. 이게 좀 어떤 시장 맥락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상세적으로 한번 또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년 좀 석화산업, 이 석유화학 산업이 요즘 굉장히 좋지 않은데
뭐 내년에 좀 회복 사이클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석유화학 테마가 상승하는 여지가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좋지 않아요. 석유화학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하면 여러분들 플라스틱 만드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2차전지에 연관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요 플라스틱은 조금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2차전지 연관된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부 뭐 70% 이상 국내 해운사 운송 방안 추진하면서 앞으로 운임지수가 좀 급등하면서 해운 테마가 상승할 여지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해운, 조선 이쪽은 이런 부분보다 미국과의 관계, 다음 주 이제 미국 그 아펙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또 조선업종이 굉장히 큰 수혜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선 관련된 이런 종목도 우리가 실제로 대박클럽에서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굉장히 중요하죠. 테슬라가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럼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테슬라는 자율주행, 2차전지, 자동차, 우주항공, 뭐 AI 다 포함된 건데, 근데 호재도 터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삼성과 TSMC가 테슬라 AI5 칩을 함께한다. 요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요 지금 테슬라 차량 보면은 AI3, AI4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 3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자동차 한 50대 옆에 지나가면은 AI가 근처 한 25대 정도 있는 다음에 AI4는 요거 50대 다 있는다 보면 돼요. 그만큼 기능이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AI5를 함께 한다. 이거는 정말 저도 굉장히 참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AI, 자율주행, 반도체 요런 쪽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 뭐 철강, 중국이 철강을 감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철강주들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예컨대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관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정부에서도 뭐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한다 그러면은 정보주, 보안주, 양자주 이런 것들, 지금 오늘 특히 양자 컴퓨터 트럼프가 미국의 양자 기업들을 상무부 통해서 지분 확보를 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 굉장히 큰 관련주 있는데, 앞으로 양자 컴퓨터라든지 정보 보안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린 거요. 뭐 금상분리 규제 완화라든지 한미 관세 협상, 이거 조선주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 살펴봐야 됐고, 그리고 현재 유럽에서 방산 수주에 대한 가능성, 우리나라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많겠죠, 굉장히. 그래서 방산주라든지 이런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어떤 전반적인 시장 흐름 살펴보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시장 흐름을 토대로 대박클럽에서 뭐 어떤 매매들을 했는지 이런 종목들 조금 보자면요. 먼저 저희가 일단 하이닉스, 반도체 빠지면 안 되죠. 반도체는 밥상에서 밥 빠진다 그랬어요. 반도체 빠지면 하이닉스, 물론 금일 시장이 최고점 찍으면서 좀 조정받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하이닉스 기본적으로 44,000원대 매집을 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어저께 살짝 조정받는 부분에서 47,000원 후반대에서 요게 이제 뭐 한 8%대 수익 나오면서 좀 짧게 좀 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워낙에 고점이잖아요. 신고점 때리게 되면은 여기서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매물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수 올리는 거 삼성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개별 이슈가 아무리 좋아도 지수가 빠지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빠지고, 삼성 하이닉스가 빠지면 지수죠. 이게 왜냐면 시가총액이 거의 뭐 반도체만 해도 30% 관련지고, 이거 두 개 합쳐서 우리나라 지수 25% 이상이잖아요, 시가총액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금 단기적인 어떤 좀 조정 국면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짧게 8% 수익 매도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LG화학, 아까 화학주 얘기했는데 플라스틱 만드는 어떤 화학보다는 2차전지 요 소재주로 해가지고 요게 조금 최근에 좀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요것도 10% 가까이 우리가 수익 매도, 요 장대 양봉 나오고 갭 오버 슈팅 됐을 때 요 10% 매도하는 그런 어떤 수익 매도를 좀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 이 세명전기 전력주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AI에 전력 없으면 안 돼요. AI에 전력 관련된 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쉽게 말하자면은 그 자율주행차, 전기차 잘 만드는데 거기에 배터리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고, 에어컨이나 뭐 에어컨 고효율 에어컨이라든지
뭐 한 200인치 막 TV 이런 게 신규 출시가 됐는데 전기가 설비가 안 돼 있어. 이거 틀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AI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오픈AI 챗이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모든 AI의 근원은 뭐다? 반도체, 그 다음 뭐 전력주라 그랬습니다. 전력주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명전기 그런 측면에서 매집해가지고 요거 오늘 매수를 했어요. 오늘. 예,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전강 약후, 예, 후반부에 좀 죽어가는 시장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 나오면서 어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인프라 수혜가 받았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초반에 중반에 요거 매수를 했습니다. 요거 거의 올라와가지고 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매수해가지고 10% 가까이 수익 매도 진행하였고, 뭐 심택 과거에 50% 가까이 수익 냈던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속캠을 납품한다는 그런 호재 뉴스가 터지면서 장대양봉 아마 쏟고 신고가 나오면서 역시나 요것도 15% 이상 수익을 진행 중에 있고, 요건 아직도 홀딩하고 있어요. 요거 우리가 저번처럼 50% 가까이 수익 가져갈 예정입니다. 반도체 종목이고요. 그리고 조선주 빠지면 안 돼. 하나오션 다음주 트럼프 오면은 요거 수혜 한번 다시 받을 가능성 많다. 더군다나 지금 방산주 아까 전에 뭐 루마니아 얘기도 했고요. 트럼프 방문도 했고, 미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갑질 못하는 건 조선이다. 예, 미국에서 해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반, 제조 기반을 더 넓혀야 되는데 중국에 부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선 강국 누구야? 한국의 조선주에다가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앞으로도 트럼프 수혜나 미국 수혜 받을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맥락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요거 매매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지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섹터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반도체 사고 뭐 로봇 사고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 반도체도 아까 말한 속햄주, 예, 뭐 램, 기판 이런 종목 위주라지 무조건 뭐 반도체 뭐 장비주 막 이런 거 잘못 사면 지금 빠져요. 로봇주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테슬라 연관된 로봇주 사야 되지 뭐 무조건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종목 하면 지금 빠집니다. 그래서 섹터별 순환매, 섹터별 종목 구성, 옥석 가리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 대박클럽에서 이런 종목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 30% 갈만한 종목, 이런 심텍 같은 종목 잡아가지고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종목 지금 시장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장이 많이 이렇게 뭐 전강 약국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조정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자 주셔가지고 좀 큰 수익 내는데 좀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뭐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해야 될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섹터별 순환매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도체 뭐 2차전지 했다가 조정 받았다가 또 갑자기 조선주 올라갔다가 오늘 또 뭐야, 양자 컴퓨터 트럼프가 갑자기 뭐 아이온큐나 뭐 리케디, 디웨이브, 퀀텀 이런 어떤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갑자기 상무부 통해가지고 지분 인수한다. 뭐 이런 뉴스 타면서 양자주도 올라가고, 뭐 전력주 아까 AI 데이터 센터 한다면서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종목들 우리가 매매해야 되냐. 지금 자금은 계속 흘러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 흘러가면서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더군다나 코스닥 보시면은 예, 코스닥 흐지부지하면서 지금 위에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도 힘들어합니다.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되겠냐? 자,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래요. 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러분 이 상사회사예요. 일종의 옛날에 드라마 미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촬영을 여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본사에서 했어요. 지금 뭐 본사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사회사다, 국제 간의 어떤 무역 거래를 다 한다, 돈 되는 거 다 한다, 범죄 빼고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왜 요 추천이 들어가냐면은 이게 이제 기업 국내 무역회사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거래다 보니까 뭐 어음으로도 거래하고 뭐 채권으로도 거래하고 현금으로도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무역 간의 거래에 있어서 중간 딜링이라든지 브로커리지 거래를 블록체인 코인으로 거래하겠다. 예,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든 이런 코인을 하겠다. 그런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코인을 하게 되면 앞으로 코인이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주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요런 코인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한 번 더 성장 여지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어떤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 JP 모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대규모 시가총액 1,500조짜리, 예, 우리나라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상업은행 다 합쳐도 얘네 시가총액 20배도 안 돼요. 예, 20토막밖에 안 돼요. 다 합쳐서 20배가 요 JP 모건입니다. 그만큼 큰 인베스트 뱅크인데, 이런 대규모 그런 기업에서도 기업과 또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무역 송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여기 이제 고점에서 올라가지 못하다가 밑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저점 올리면서 어때요?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봉 나오죠.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봉 나오면 기본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뭘 버텨야 돼요? 5일선, 11선, 요 박약사 선이라고 해서 박약사 5일선 빨간 선, 박약사 파란 선, 요 두 개 버티면서 가면은 앞으로 뭐 50%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수화학 보셔야 돼요. 이수화학 요즘 화학 업종 안 좋아요. 플라스틱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지금 중국의 단가 밀리면서 굉장히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정부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수화학은 여러분들 단순히 플라스틱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 전고체 배터리, 예,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핵심 원료 공급사로 요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요거 전고체 배터리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리튬이온 배터리, 두 번째가 LFP 배터리, 요 두 개가 있어요. 요 장점은 뭐냐? 요거는 밀도가 높아가지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 두 번째로 화재 위험이 있어요. 밀도가 높으니까 가격이 비싸고 화재 위험이 있고, 대신에 배터리가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고성능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쓴다. LFP 배터리는 장점이 가격이 싸요. 예, 이건 리튬 인산철입니다. 이온이 아니라 인산철 배터리예요. 가격이 싸요. 그리고 장점이 싼데 뭐가 있냐? 단점은 좀 주행거리가 짧아요. 근데 장점이 또 뭐가 있냐? 열화율이 작습니다. 예, 배터리 오래 쓰다면 열화율이 일어나는데 리튬이온보다 열화율이 작아요. 그리고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화재가 적어요. 리튬이온 화재가 리튬이온보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가 화재가 적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장점을 전부 가지면서 단점을 빼는, 장점만 갖고 있는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가 있다. 그게 뭐냐? 전고체 배터리다 이 말이에요. 전고체 배터리, 고체 배터리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개발에 있어서 이수화학이 핵심 원료를 납품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됐던 간에. 그래서 앞으로 요 미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꿈의 배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쳐버렸네. 오늘 예, 요거 상한가 쳐버렸는데 조금 상한가 쳤기 때문에 조정받는 구간 이용해가지고, 또는 상한가 풀렸을 때 대비해가지고 이수화학이라는 기업 좀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 뭐예요? 엑스게이트 하면 양자 컴퓨터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 통해가지고 예, 양자 컴퓨터 기업을 인수한다 했어요. 근데 그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참 미국에나 진짜 신기해요. 우리나라도 물론 뭐 공기업들, 정부 기관에서 이 공기업 통해가지고 뭐 지분을 일부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놓고 뭐 민간 기업들을 뭐 인수해버리겠다 이러는데 참 미국이나 신기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요 양자 컴퓨터, 예, 요게 지금 컴퓨터보다 수조배 빠른 컴퓨터예요. 수조배. 예, 엄청난 컴퓨터예요. 거의. 예, 외계인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해성 DS, 요게 이제 DDR5 패키지 기판 납품하는 회사인데, 요게 램입니다. 램. 뭐 128기가 램, 256각 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램 관련된 매출 증가라든지 앞으로 후공정으로 수혜주로 부각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최근에 리포터라든지 실적 전망 이슈가 나오면서 큰 호재를 받고 있고, 이 바닥에서 이게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이슈되면서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반도체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불과 한 달 전에는 반도체 눈 감고 아무거나 찍어도 그냥 올라갔는데, 지금 반도체
소캠, 기판, 후궁정, 뭐 장비주, 예? 메모리주, 파운드리 이런 것들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성 DS랑 그리고 지금 대박클럽에서도 오늘 지금 심텍 15% 이상 수익 내고 홀딩하고 있는 요 심텍주도 한번 좀 눈여겨보셔봐라. 그래서 반도체주도 이렇게 눈여겨보시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올라가면서 부동산 자금에서 주식시장으로 오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LG화학이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뭐 하나오션, 조선주 이런 어떤 옥석가리 통해서 20% 이상 되는 종목들을 잡아야지 내가 못 벌어도 7%, 잘 벌면 50%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작거나 또는 내가 상한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상한가 비슷한 어떤 근접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문자 주세요. 문자를 주셔가지고 좀 큰 도움 받으면서 한번 수익률 한번 크게 한번 이번 기회에 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박클럽 또 대박난 약사님이 박약사님이 주신 종목들과 어떤 섹터별 어떤 종목들이 갈지 이런 거 전부 제가 대리해서 브리핑 받았고요. 또 대박클럽은 약사님이 직접 종목 선정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평일에는 약사님이 종목들 분석하고 기업 탐방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그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시장까지 하면은 거의 뭐 12시간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나 섹터 이런 게 저에게 맡기시고 저에게 이런 처방을 주시고 제가 이걸 대리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언급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성투하시고 큰 수익 보는데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약사님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